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올해 학교 앞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등 뉴욕주가 펼쳐나갈 사업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학교 안전 문제가 지난해 부적격 보안요원 채용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공항 검색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올해 학교 앞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등 뉴욕주가 펼쳐나갈 사업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19년에 집행할 두 정부의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학교 안전 문제와 결부된 카메라 설치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는 금년에 학교 지역에 카메라를 현재 140개인 것을 2배로 늘려 290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학교 주변 감시 카메라 운영이 한때 중단 위기를 맞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9.4일생 개학 하루 전날 정상 가동되어 왔는데 올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학교 앞 과속 차량에 대한 티켓도 발부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금년부터 뉴욕주 전체의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천명해온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마리화나 구입 연령을 21살로 정하며 지역자치정부가 자신의 구역 내에서 마리화나 소매점에 대한 제한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학교 안전 문제가 지난해 부적격 보안요원 채용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공립학교는 지난해 9명의 보안요원 선발 과정에서 신원 확인, 심리검사 등의 기본적인 조사 없이 부적격자들을 고용해 교육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는 등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펠팍 교육위원회 신임 교육위원 취임식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펠팍 공립학교 안전은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요원 사태에 밝은 한 교육위원은 현재 각 공립학교에는 외부 경비회사에서 파견된 안전요원과 비상시에 출동하는 펠팍 경찰의 공조체제로 학생들 안전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보안요원 채용을 중단해 주민들 세금을 가구당 1년에 $265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검색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공항 측은 14일 오전 경우 공항 검색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기 기간은 최대 3시간 가까이 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검색을 받기 위해 공항 내 수화물 찾는 곳까지 줄을 길게 늘어서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검색이 지체되는 것은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 검색 요원들은 연방정부 소속으로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근무해야 하는 필수 요원으로 분류되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탈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e shutdown has coincided with our slowest time. The days immediately after the holidays are always very, very slow. Now we're starting to pick up a little bit. We've got the MLK holiday, a 3-day holiday, which will take place later on this week. And of course, we're keeping our eyes out for the Super Bowl.
공항 측은 평소에는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유했지만 셧다운 이후에는 2시간 전에 도착해도 비행기 탑승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탑승 예정 항공사에 공항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에 더해 공항 안전요원의 근무 이탈로 공항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항공 관련 온라인 서베이사인 에어페어와 치독닷컴이 최근 항공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항공여행 안전에 우려를 나타냈고 47%는 셧다운 기간 동안 항공사가 개별적인 보안 요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 풋볼 국가 챔피언십 우승팀인 클램슨 타이거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햄버거와 피자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부 셧다운에 백악관 요리사들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백악관의 요리사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푸드로 백악관 만찬상이 차려졌습니다. 통상 백악관에서 파티를 열면 링컨 초상화 아래 호화로운 음식이 차려지지만 이날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웬디스 햄버거, 버거킹 햄버거, 피자 등 다양한 패스트푸드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We have the national champion team, as you know, Clemson Tigers, and they had a fantastic game against Alabama. And they're all here, they're right outside the room. And I think we're going to let you see them. But I'll bet you as much food as we have pizzas, we have 300 hamburgers, many French fries, all of our favorite foods. 또 이들 음식을 위대한 미국 음식이라 칭하고 미국 음식이라면 좋다. 이건 모두 미국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티 비용을 사비로 냈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파티를 한 것은 민주당이 장벽 예산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탓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미 양측이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북미 핵담판을 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됐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이 언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핵 실무라인의 행보도 바빠진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화요일 스웨덴으로 향하면서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스웨덴은 북미 접촉 장소로 자주 활용되어 장소로 북한의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스웨덴행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놓고 실무진 간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목요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회담 장소로는 워싱턴 DC 또는 뉴욕이 유력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셰일 원유 증산에 힘입어 원유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한 반면 원유 수입 의존도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청과 업계 추계에 따르면 미국의 작년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1,090만 배럴 전후로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었지만 작년 9월 말까지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인 러시아를 제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셰일 원유 생산 기술 혁신으로 코스트를 낮춰 배럴당 $50 이하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 기구로부터의 수입은 약 절반으로 3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5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예상 이상의 페이스로 증산을 계속하게 되면 유가 상한선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돼 거액의 배상 책임에 직면한 가스 전력 공급업체 PG&E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PG&E 측은 이날 이번 달 29일께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챕터 11에 따른 법적 절차가 잠재적 배상 책임을 가장 질서 있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 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연기되거나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수사당국은 2017년 10월 주내에서 발생한 18건의 산불과 관련 PG&E의 전선이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압 전선이 강풍 등으로 끊어져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재로 3,256개의 구조물이 소실되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86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서도 PG&E의 전선이 발화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PG&E는 집단 소송을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PG&E는 화재 배상 책임액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편드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공화당의 구선 하원 의원 스티브 킹이 향후 2년간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로 이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지난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돌출됐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 서구 문명 같은 용어들이 어떻게 모욕적인 것이 됐느냐고 개탄한 것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킹 의원을 면담한 뒤 그를 상임위 활동에서 배제키로 결심하고 공화당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성명에서 킹 의원의 발언은 링컨 정당, 미국의 위험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인종, 민족성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동등하게 대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킹 의원은 하원의 직전 회기에서 농업과 중소기업 법사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 법사위원회 산하의 헌법과 시민적 정의 소위에서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그는 하원 본회의 표결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 상임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발의와 심사를 포함한 입법 활동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불법 이민을 반대하고 백인 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화성이 강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14일 오전 뉴저지주의 한 UPS 시설에 무장괴한이 총을 쏘며 난입해 여성 직원 2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글로스터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는 필라델피아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로건 타운십의 UPS 처리 시설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당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2명의 여성 중 1명은 이 사건 용의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질로 잡혔던 여성들은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어린아이 3명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수와니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플로리다주 북부의 라이브 오크타운에 있는 가정집 냉장고에서 1살, 4살, 6살짜리 등 각각 부모가 다른 어린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는 이들 어린이들의 할머니인 2명의 노인과 룸메이트인 여성 1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레이크우드에서 남성 3명이 한 운전자를 칼로 찌르고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레이크우드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 괴한들은 지난 일요일 오후 11시경 이스트 스프루스 스트리트 근처에 파킹한 BMW 승용차의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칼로 머리, 가슴 등을 3차례나 찔렀습니다.
괴한들은 이어 피해자의 검은색 2007년형 BMW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들이 납부한 재산세가 평균 8,76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별 재산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 세무당국의 21개 카운티 재산세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것입니다. 주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부동산세에서 학교에 대한 세금은 2배나 늘어 15억 달러에 달했으며 카운티 세금도 2배가 올라 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뉴욕주 투표법 개혁안 패키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뉴욕주의 선거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혁 법안 내용은 선거일 11일 이전 조기 투표제 실시, 연방주 중간선거 6월로 통일, 기업 선거자금 연간 $5,000 제한, 당일 유권자 등록을 통한 투표, 사유 없는 부재자 투표 가능, 손쉬운 거주지 이전, 16, 17세 청소년 사전 유권자 등록 등 7개 법안입니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후 법제화됩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의 선거 후원금 모금이 $8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김 의원 선거 캠프 측은 공익옹호관 출마 선언 30일 안에 시정부 매칭 펀드를 포함해 선거 자금을 $80만 달러를 모금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자금 모금에는 700여 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참여했으며 2월 전까지 원래 필요로 했던 $100만 달러를 수월히 모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 권위의 자동차 시상식인 북미 올해의 차를 휩쓸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70과 현대차 코나는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9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각각 승용차 부문과 스포츠 유틸리티차 부문에서 2019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가 북미 올해의 차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뉴저지 경제인협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학수 회장님과 신임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1월 10일이었나요? 1월 10일에 취임을 하셨었나요, 두 분은? 저희들이 제가 18대 회장으로 임기가 2년인데 네. 집행부는 1년에 한 번씩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첫 해는 좀 경륜이 많으신 수석 부회장 두 분이셨는데 네. 올해는 다음을 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 두 네. 분을 수석 부회장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일 열심히 하라고. 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 뉴저지 경제인 협회에 대해서 이 협회를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협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협회는 현재 그 회비를 내시는 회원이 약 110명 정도 되시고 네. 그분들이 대부분이 자영사업을 하시든가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직은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분도 계시지만 무역을 하시는 분 네. 또는 뭐 어떤 특정 분야의 뭐 전문 라이선스드 일렉트리션 여기 계신 네. 아키텍트 네. 뭐 등등 그런 전문업을 하시는 분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선 그런 다양한 그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 그분들 간에 서로 인적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상호 교류라든지 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세계 무역인 협회라고 해서 네. 대한민국 물건을 많이 팔을 수 있는 네. 그 초기 단계의 자료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좀 더 개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네. 마련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네,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회원이 아까 한 110명 정도? 110명입니다. 네, 지금 네. 이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전문직을 네.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신청을 추천인에 의해서 받으면은 저희 인사조직분과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스크리닝 작업을 합니다. 이분이 네. 과연 우리 협회를 위해서 적격하신지. 네. 그래서 들어오는 절차가 한 약 2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회의에서 찬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10명이 신청하면 한 2분 내지 3분은 불행히도 회원 네.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과거 경험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보니까 이 굉장히 다양한 또 활동 또한 하고 계셨었잖아요. 하고 계시고 있고. 예, 근데 지난해는 어떤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네. 작년엔 제가 취임 첫 해여서 네.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임 두 회장님이 잘 쌓아오신 토대 위에 네.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제가 역점을 뒀습니다. 네. 그 첫째로 초청 골프 대회에서 한 140명을 하고 5월 달에는 갈라를 하고 6월에는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 미니 익제큐티브 MBA 네. 코스를 8주간에 열어서 했고 네. 그다음에 8월에는 미 동부의 그 옥타 네. 세계 무역인 협회 지부가 10개가 있는데 그 지부의 차세대들을 통합으로 그 무역 창업 무역 스쿨을 저희들이 네. 주관을 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9월에는 10개 지회원들과 함께 네. 1박 2일로 친선 골프 대회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했고 10월에는 본부 대회가 있어서 갔다 오고 11월에 정기총회를 하고 12월에 이제 연말 파티를 하고 그렇게 네. 해서 끝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을 굉장히 하셨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매달 매달 있었어요. 매달 있었던 대회 행사 행사. 같았어요. 예, 이 정기 모임이 매달 이루어지나요? 회원들의 정기 모임은? 예, 저희 경제협회는 네. 매월 원래를 통해서 네. 모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적으로 한 40명, 50명 분들이 네.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네. 더욱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원래를 통해서 네. 전문가들을 청빙해서 네. 그분들의 이 지식을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던 행사는 어떤 행사였어요? 뭐 다 좋았지만은 네. 특히나 꼽을 수 있다면? 했던 거는 이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기성세대고 네. 젊은 사람들의 뿌리를 토대를 잘해서 물려주는 네. 것이 큰 네. 그 비전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을 하는 통합 스쿨에서 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런 젊은 네. 분들을 대한 그 창업이나 무역 스쿨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그분들을 저희의 장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게 가장 보람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였어요. 전 한 110명 정도 했습니다. 아, 네. 성과가 참 좋았겠네요. 네. 2박 3일 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네. 우리 지난번 그 두 수석 부회장님들이 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경제인협회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